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컴퓨팅 사고력 기반 정보교육 학습 도구 개발 최종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저희는 세계 교육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OECD 에듀케이션 2030과 대한민국 교육의 현 지점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컴퓨팅 사고력 필요성 제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배경 외에도 다양한 지점에서 컴퓨팅 사고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보 교과의 목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자료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의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도구 제작이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였고 본격적인 문제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문제 중 하나는 기존의 코딩 교육 플랫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사고보다는 코드 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앨리스 플랫폼에서도 교육과정 내에서 강조하는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 과정을 거치고 저희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도구를 개발하여 정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습 중심 학습의 강화와 효과적 학습의 지원을 프로젝트의 주요 필요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사범대 복수전공생으로 이루어졌으며 팀원이 2명인 만큼 모든 역할을 함께 힘을 합쳐 진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보다 주력으로 진행한 역할들을 슬라이드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협업은 노션과 깃허브로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사용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 중인 정보교사 P씨는 기존의 플랫폼들은 컴퓨팅 사고력 증진보다는 코딩을 통한 결과물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컴퓨터를 공부하려면 컴퓨팅 사고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에 개발 내용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주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정보 선생님께서도 코딩을 잘하는 것과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수업 환경에서 활용할 만한 도구가 없고 학습지를 나눠주고 오프라인으로 익히자니 컴퓨터로 학습해야 하는 알고리즘 설계와의 연결이 어려워서 고민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문제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총 4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웹 환경에서 알고리즘 설계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단절된 학습지 기반 컴퓨팅 사고력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력 중심의 설계로 기존 코딩 교육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핵심 유즈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 회원가입 등 기본 설정 시스템에 대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며 다음으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크게 학생과 교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문제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의 4개의 페이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디테일하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 접속한 뒤 구글 로그인으로 인증하여 가입한 후 사용자 유형을 입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분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학생이 문제분해 도구에 접속했을 때 문제분해에 도움을 주는 마인드맵 등의 도구를 제공하고 작업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합니다. 패턴 인식 다이어그램 역시 문제분해와 비슷하게 학생이 패턴을 찾을 수 있는 UI 도구를 제공하며 저장 기능을 가집니다. 추상화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설계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블록 코딩으로 학생이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기본 유즈 케이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정한 뒤 저희는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저희가 피그마를 이용하여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설계해 본 것인데 먼저 문제 분석 페이지는 학생이 주어진 문제를 입력하고 이를 여러 개의 문제로 분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패턴 인식 페이지는 문제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학생이 직접 패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상화 페이지는 학생들이 문제의 핵심 요소를 추출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알고리즘 페이지는 블록 코딩 형태로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고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시제품은 학생용 페이지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문제 분석, 패턴 인식, 추상화 기능은 대부분 구현 완료되었습니다. 반면 교사용 페이지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AI 도움 기능과 알고리즘 설계 기능은 향후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측 상단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첫 단계인 문제 분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제 분석 페이지에서는 주요 문제에 대해 입력하고 하위 문제에 대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노드와 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 페이지에서는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을 생성해서 메모들을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상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분석 페이지에서 하위 문제 요소를 정보 노드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한 노드를 선으로 연결하고 저장하는 기능까지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턴 인식 페이지입니다. 메모를 그룹별로 저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추상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페이지입니다. 알고리즘 페이지는 아직 구현이 부족해서 추후에 더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추가했던 노드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평가입니다. 교사와 학생으로 진행한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테스트입니다. 이 화면은 교과서에 제시된 기존의 교수학습 방안입니다. 저희는 이와 비교하여 직접 실습을 진행하면서 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학생이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사고를 구조화하며 해결 전략을 세우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도 기존 방식보다 본 시스템이 수업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하신 중학교 정보교사는 이 시스템이 학생의 사고 흐름을 시각화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끌 수 있어 수업 설계와 피드백 제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도 전체 사용 과정이 어렵지 않았고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흥미로웠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만 저장이나 초기화 같은 버튼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